자, 이번 시간은 SSRF,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저리, 서버 측 요청 위조 공격이라고 불리는 공격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SSRF는 공격자가 서버 측 웹 어플리케이션이 공격자가 선택한 임의의 도메인 URL에 HTTP 요청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웹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격자가 위조한 요청을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대신해서 요청을 전송하여 그 서버의 자원 또는 내부 서버의 리소스, 조직 내의 데이터 이런 등에 접근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자가 전달한 파라미터 내에 URL이 있을 때 이 URL에 요청을 하는 기능이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요청한 URL을 어떤 이미지 URL이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파일이나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하고 다른 사용자한테 보여준다거나 다른 컨텐츠의 일부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유형의 기능은 생각보다 많이 구현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공격자는 위조된 요청을 통해 서버 내의 로컬 또는 조직 인프라 내의 다른 서비스의 연결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 코드로 다음과 같은 코드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냥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그러니까 어떤 URL이라는 파라미터에 입력한 게 URL이라고 했을 때 이 URL의 확장자를 일단 알아오고요. 그리고 URL의 파일계 컨텐츠를 통해서 URL 요청을 하고 얻은 데이터를 이제 베이스64 인코딩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SIC에는 이제 데이터 형식을 기록을 하는 거죠. 이미지는 이제 요청한 파일의 확장자 형식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png 파일이면 여기엔 png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베이스64 형태로 이제 인코딩 돼 있다라고 알려주고 이제 베이스64 인코딩된 이미지 데이터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이지는 이 이미지 태그를 통해서 이미지 데이터를 돌려주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게 구동되는 형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간단한 이미지 하나만 찾읍시다. 자, 우리는 이제 구글 서버에 접근을 해서요. 구글 서버에 존재하는 이미지 주소를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만든 사이트의 ssrf.php에 URL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다음 이미지 주소 복사 그리고 다음 이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이제 URL에 존재하는 그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특수문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URL 인코딩을 좀 수행을 하겠습니다. URL 인코딩을 다음 데이터를 인코딩을 수행을 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간단하죠? 사용자가 데이터, 파라미터에 URL을 첨부를 했고요. 그럼 서버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버 쪽에서는 이 URL을 확인을 해서 외부에 다시 이 URL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지금은 이미지 형태니까 이미지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그대로 돌려주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악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URL에 저희가 HTTP가 아니라 공격자가 요청해 다음과 같은 파일이라는 래퍼, PHP 래퍼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이용하면 이제 공격자는 웹 애플리케이션 파일 시스템 내의 자원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etc의 passwd라는 경로를 이제 PHP 래퍼를 통해서 전송을 하는 거고요. 물론 이것도 인코딩을 수행해서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저 파일은 이미지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형태로 보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엔터를 쳐보면 이미지 형식을 가진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자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그림이 처리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페이지 소스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실제로는 전송되어 있는 베이스64로 인코딩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전체를 복사해서 베이스64 인코딩이라는 걸 통해서 전체 데이터 중에 태그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외하고요. 베이스64 지점까지 이 녀석을 디코드에다 넣어야겠죠. 다시 그대로 복사해서 디코드를 한번 수행해서 보시면 전달되어 있는 데이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etc 하위의 passwd라는 파일에 컨텐츠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웹 서버를 통해서는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없어야 되지만 사용자는 이 파일에 접근할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지만 공격자는 URL 변조를 통해서 서버가 어떤 외부나 내부의 다른 URL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형태의 URL을 어떤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적절한 검증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그 서버 내부의 자원에 접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SSRF 공격이 유효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던 자원의 접근, 그러니까 물론 이 자원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통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원에 접근해서 조직 내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세스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 네트워크 스캐닝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명령 실행, 이런 것들, 즉 허가받지 않은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직 바깥에서 사용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는 예를 들어 그 DMZ에 오픈되어 있는 서버들에만 접근이 가능한데 실제로 회사나 조직 같은 경우에서는 기업 내부에서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내부 서버나 내부 웹 시스템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사용자의 위치에서는 그 내부 자원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서버 측의 취약점을 악용해서 그 서버에서의 요청을 유도해서 이 서버를 통해서 내부 조직 내의 데이터에 무단으로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SSRF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SSRF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유효하지 않은 URL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블랙리스트 기반 필터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블랙리스트 기반 필터링은 우회 가능성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기반 필터링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유형의 해킹 대회에서 개념 증명 형태나 일반적인 형태로 나오는 것들이 잘못된 블랙리스트 필터링을 우회해서 공격에 성공하기 위한 어떤 형식의 문제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습할 때 실제로 저희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서 이번엔 수행하진 않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0년도에 출제되었던 어떤 대회 문제 중에 그 SSRF 취약점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간단한 블랙리스트 기반 필터링이 적용되어 있는 서버를 대상으로 필터링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